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민쌤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나요? 쌤이 이번 시험 그렇게 등급이나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도 갖고 긴장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시험은 그냥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시험을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요 시험 범위가 중등 수학 범위였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라든지 2차 함수라든지 도형의 문제 사항들은 계속 고등학교 때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지 그냥 덮어놓고 구석에 숨겨두고 그러지 말고 채점 꼭 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답 문항들 좀 해설 좀 같이 들어보고 오답도 고치고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4점짜리 문항들 위주로 해설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4번 문항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A에는 지금 1부터 6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고 B에는 7, 8, 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각각의 공을 하나씩 꺼내서 두 숫자가 서로소가 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확률이니까 우리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A에서 공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리고 B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우리 둘이 동시에 골라져야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연결해서 18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경우를 구하고 싶은 그 사건은 둘을 골라서 서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쌤은 B로 분류 기준을 잡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좀 더 적으니까. 그래서 B에서 내가 만약 7을 고를 때랑 8을 고를 때랑 9를 고를 때를 각각 케이스를 분류해서 꼼꼼하게 한번 세볼게요. 그래서 B에서 만약에 7을 고르면 7과 서로소가 될 수 있으려면 7과의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가지 경우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8과 서로소가 되는 경우는 8의 약수는 이제 2만 있기 때문에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2, 4,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외한 우리 1, 3, 5 이 3개의 숫자를 골라주면 서로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9와 서로소가 될 수 있으려면 9의 약수는 3밖에 없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인수만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 4, 5 이렇게 4가지 경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 18가지 중에 내가 세고 싶은 3가지 경우는 6가지, 그리고 3가지, 그리고 4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분의 우리 13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기 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항도 이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원 모양의 산책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의 우리가 산책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A랑 B라고 하는 학생이 일정한 속력으로 뛰려고 합니다. 우리가 A와 B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과 또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되면 A랑 B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니까 다시 만나기까지의 문제 상황 생각해보면 A가 얼만큼 이동하고 B가 얼만큼 이동해서 만난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1분 30초 동안 A와 B가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400m라고 하는 한 트랙의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같은 문제 상황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문제상으로 식을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 공식을 떠올려보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건 주어져 있는데 속력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속력을 미지수로 좀 설정해 볼 거예요. A의 속력을 선생님은 X라고 한번 놔보고 그리고 B의 속력을 우리 한번 Y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분 30초에 이 속력을 곱해서 그때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전부 다 시간은 분으로 통일할 거기 때문에 1과 2분의 1, 즉 2분의 3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시간 동안 A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B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3에다가 Y를 곱한 게 되겠죠. 근데 그 둘을 더해야 되니까 쌤은 이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한 바퀴 거리는 40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400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의 차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때는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랑 B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한 바퀴에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A가 좀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B는 그동안 느리게 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동시에 만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A의 이동 거리와 B의 이동 거리를 빼야 한 바퀴가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속력을 곱해서 만들 수 있을 거고, 걔네들의 차라고 했으니까 A의 거리에서 B의 거리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 바퀴 400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도 2개, 문자도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쌤은 일단 x 더하기 y만 냅두고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숫자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x-y만 남기고 이제 11을 양변에 나누면 요거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변변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x와 y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a라고 하는 학생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변을 더해보면 2x가 3분의 900, 즉 300이 되기 때문에 우리 x는 15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뭐였냐면 a의 속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0m per 분의 속력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분 가볼게요. A가 산책로 한 바퀴를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A의 속력은 150이고 그리고 그때 이동 거리는 산책로 한 바퀴가 40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을 좀 해보면 0 지우고 이제 5로 약분을 하면 3분의 8이 되니까 이렇게 분, 여기다 이렇게 분 이런 단위가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초까지 환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2와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20초씩 20을 위아래다 곱하면 60분의 40이 되기 때문에 2분 그리고 40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지금 정육각형 2개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육각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정円각형은 그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정육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우리 60도고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각을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형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이상한 도형이니까 특수각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선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은 요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좀 보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 1인 그런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요거 30도, 120도, 30도와 같은 그런 각의 구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럼 사실 요게 1대1대 루트 3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쓰여서 이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특수각을 또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요각이 30도면 나머지 요각 좀 구해볼 건데요. 우리 120도라는 각도에서 30도를 빼면 90도니까 거기 한 번 더 45도를 빼게 되면 요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는 한 정육각형이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삼각형에 두 변과 끼인 각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번, 2번 삼각형을 각각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 자, 두 변이 1과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사인 3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2분의 1에 두 변 루트 3과 1 그리고 그 사이 각 사인 45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묶어주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1로 통분이 될 것 같고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7번 문항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2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있고 이 직선의 절편을 A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여기 3, 4분면에 C라고 하는 점을 좀 새롭게 찍어서 OCAB라고 하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3, 4분면 쪽에 어떤 C라고 하는 점을 찍어서 OCAB라고 하는 사각형을 이렇게 연결해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이 사다리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정의를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우리가 2개로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라고 하는 점이 찍히면서 이 OB와 AC라고 하는 변이 평행하게 되는 OB와
AC라고 하는 면이 평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는 AB랑 OC가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AB와 OC가 평행하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C라는 점을 찍었을 때 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축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를 얘로 공유하고 있고 각각의 높이가 이 길이가 되는 그런 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면 이 y는 이 직선의 y 절편의 절대값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 5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사이의 거리, 요거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바로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건데요. 그러려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좀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쌤이 요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 교점이므로 둘을 한번 연립해 볼게요. 3분의 2x-5랑 마이너스 x를 연립하게 되면 3분의 5x가 5가 되니까 x는 3이구나. 그러니까 요 점에 x좌표가 3으로 시작하는 i이기 때문에 요때의 길이는 3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높이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요때의 높이를 쌤이 뭐 h라고 한번 놔보면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s라고 두면 요 녀석은 2분의 1의 밑변의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하나랑 2분의 1의 밑변 5의 높이 h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하나랑 이렇게 두 개의 넓이의 합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넓이 합 2분의 2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5 지워져서 3 더하기 h가 5 되려면 h는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3, 4분면의 점이라서 C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OB랑 AB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C라고 하는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OB는 요 직선이고 걔랑 선생님 OB랑 AB라고 평행한 게 아닌데 OB랑 AC랑 평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 AC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OB랑 AC가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기울기가 같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0,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 C라고 하는 점이 요 위에 있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 위에 C라고 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C라는 점 X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에서 5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Y좌표 하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B랑 OC가 평행한 경우 한번 해볼게요. AB랑 OC가 평행하려면 그때 C라고 하는 아이는 요런 직선 위에 있어야겠죠. 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Y는 3분의 2X로 시작을 할 거고 그때 원점을 지나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끝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2X라고 하는 직선 위에 또 C라고 하는 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C라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우리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바로 그때 Y좌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런 Y좌표들의 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서 답은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7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심에 여기 I라고 내심을 표시를 했습니다. I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했고 그 길이 2, 그리고 이 각도 120도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지금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의 성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성질들을 좀 적용해 봅시다. 일단 내심이라고 하는 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 이등분이 되고 이 각도 이등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알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각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한번 유도를 좀 빨리 해보면요. 선생님이 요 각의 크기를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요 각의 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 A랑 B 그리고 120까지 더했을 때 삼각형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합이 180도가 돼야 돼서 우리 요거 60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A, 2B 그리고 나머지 각을 더해서 만든 커다란 삼각형에 또 내각의 합도 180도가 돼야 돼서 이렇게 2A, 2B 더하면 120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각 60도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를 60도라 표시할 수 있고 그 말은 우리가 만약 요 C에서 I 쪽으로 다시 선을 긋게 되면 이것마저도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요 각들이 30도씩으로 내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
40도나 60도 같은 각이 나오면 우리 특수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각 표시들 전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표시는 다 이거 길이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쌤은 좀 가장 짧은 변부터 시작해서 미지수로 두는 걸 좋아해서 요 변의 길이를 한번 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x는 사실 어떤 아이냐면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 x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길이들 표시해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30도, 60도, 90도로 표현이 되는 특수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기 길이는 우리 루트 3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길이들을 우리 쭉 써보면요. 이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루트 3x라고 쓸 수 있겠고요. 요게 길이가 2면 요게 길이도 2고 그럼 나머지 길이 5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5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지금 둘레의 길이도 어느 정도 표시를 전부 다 해놨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끼인 각이 60도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마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심하면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 하나 있죠.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얘는 삼각형의 넓이 S고요.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이제 X에 해당이 되겠죠. L은 삼각형의 둘레라는 요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자리에는 삼각형의 넓이 쓸 건데요. 우리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2분의 1에 자, 한 변의 길이는 5 더하기 루트 3x 그리고 다른 변의 길이는 2 더하기 루트 3x 그리고 사이값 사인 60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좌변은 S가 될 거고요. 우변 2분의 1, R 같은 경우는 우리 X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둘레 같은 경우는 지금 2도 2개, 5도 2개, 루트 3X도 모두 2개 있으니까 우리 7 더하기 루트 3X가 2개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분의 1, 2분의 1 양쪽에 좀 지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3x 제곱, 그 다음에 2, 5, 7 루트 3x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10에다가 루트 3배가 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2는 선생님 양쪽에다 곱해가지고 4로 좀 만들게요. 그러면 얘는 4 루트 3 x 제곱 그리고 4, 7에 28x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식 정리해 볼게요. 4루트 3x 제곱, 3루트 3x 제곱이니까 루트 3x 제곱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얘는 3, 7에 21x가 28x랑 빠지는 거니까 7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루트 3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녀석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루트 3이랑 1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이랑 10 이렇게 써주게 되면 곱해서 3이고 곱해서 10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줬을 때 7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루트 3이겠네요. 길이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x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둘레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 둘레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다 적었었는데 우리 둘레는 2도, 5도 그리고 여기는 루트 3x도 모두 2번씩 나오는 그런 계산으로 둘레를 구할 수 있었죠. x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 해서 20이라고 길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항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을 거냐면요. 일단 A랑 D가 만나도록 다시 말하면 요 M이라고 하는 부분이 A, D의 중점이 되게끔 한번 접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A와 M이 만나도록 접었으니까 E라는 부분이 AM의 중점이 되도록 접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길이의 중점이니까 우리 각각의 길이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2라는 길이의 다시 중점이니까 1이라고 길이 표시 바로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A, B 위의 점 이 G에 대해서 내가 CG를 여기를 이제 접을 건데요. 접어서 B라고 하는 점이 요 EF라고 하는 선 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CG의 길이, 바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중학교 때 도형 같은 경우는 보조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직각삼각형을 생성하는 보조선들을 쭉쭉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요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좀 생성해 볼 수 있도록 여기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 그릴 거고요. 쭉 연장하여서 이렇게 보조선까지 그려놓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을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선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길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쌤은 개인적으로 또 짧은 길이로 좀 길이를 두는 걸 좋아해서 요 길이부터 한번 미지수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x라고 두게 되면 종이를 접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에 대응되는 길이까지 같이 적어주면 요 길이가 바로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우리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 변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는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x값만 잘 구하면 x제곱에 16 더해서 루트 쉬운 걸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접게 되면 우리 대응되는 길이마저 적을 거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면 이 길이마저도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아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6에서 9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 나머지 변의 길이도 나타내보면 요 길이가 x면 요 변의 길이는 루트 7에서 x를 뺀 길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세 변의 길이 우리 모두 나타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쓸 수 있겠네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자, 루트 7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에 1 제곱한 것이 빗변의 길이 x제곱이 돼야 된다. 요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루트 7x 플러스 x제곱에다가 1 더한 것이 x제곱 됩니다. 양변 x제곱 지우시고 오른쪽으로 2루트 7x 넘겨주면 그거 8 된다는 뜻이니까 x라고 한 녀석은 우리 루트 7분의 4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CG라고 하는 길이 제곱부터 먼저 구해보면 이 x제곱이랑 16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x값 구했으니까 이거 7분의 16에다가 16 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16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16으로 묶으면 7분의 1에 7분의 7 더하는 거니까 7분의 8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G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요. 얘 루트 씌우면 4고 얘 루트 씌우면 2루트 2고 그 다음에 루트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위아래 우리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루트 7 곱하게 되면 답은 7분의 8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0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이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상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차함수 fx부터 좀 관찰을 해보면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꼭지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a를 지나는 요 세로선이 바로 대칭축이 될 거고 fx가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이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gx라는 그래프도 꼭지점이 c라고 되어 있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이 c를 지나는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g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도 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표시할 수 있고 여기는 원점이고요. 그러면 우리 대칭성에 의해서 길이들이 모두 2니까 2랑 4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각형의 넓이 OABC가 9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OABC 표시해보니까 이런 사각형이거든요. 이 사각형 모양이 좀 이상해서 쌤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 구해볼 거고요. 이렇게 넓이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가 높이인 삼각형 하나랑 밑변 높이로 갖는 삼각형 하나 두 개의 넓이를 더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 높이 그냥 h라고 한번 놔보고 요 높이는 h1, 이건 h2라고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에 밑변 2에 이쪽 높이 h1이고 이쪽 높이 h2니까 이렇게 넓이 계산하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 될 건데요. 이게 9가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h1과 h2 더해서 9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쌤이 이 h2 대신에 9-h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이 h와 9-h 사이에 좀 관계를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쌤은 이제 닮음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이제 90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닮음인 삼각형들을 여러 개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쌤이 요 삼각형과 그리고 요 삼각형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평행선이고 여기 똑같은 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닮음인데다가 그 길이 비율이 1:2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 길이도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삼각형 두 개로 관찰을 해볼 건데요. 쌤은 여기 있는 요 커다란 삼각형 이거 하나랑 왜냐면 내가 관찰하고 싶은 변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좀 관찰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삼각형과 요 커다란 삼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똑같이 축에 평행한 세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고요. 여기 공유하는 각이 있으니까 닮음이겠죠. 그 닮은 B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1대 2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되는 길이 비율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9-H1은 이 H1의 2배에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H1이 9가 되는 거니까 H1이 우리 3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점의 좌표들을 모두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 C라는 점의 좌표는 0, H1이 Y좌표인데 H1이 3이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좌표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X좌표는 2고 Y좌표는 2H1만큼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식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fx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fx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이 9인데요. 이 0과 4를 x축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이라고 쓸 수 있고요. 최고 차이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미지수 한번 놔볼게요. 그런데 그런 fx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 다시 말하면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2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값이 우리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f-4 구하러 가야 되니까요. 바로 구해볼까요? 그럼 a 자리에 우리 2분의 3 집어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이렇게 나눠지면서 뿔로 바뀌면서 16 곱하기 3, 48이라는 값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gx의 식도 좀 작성을 해볼 건데요. gx라는 녀석은 우리 0,3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얘부터 한번 식을 작성해 볼까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최고 차이 계수는 잘 모르겠지만 0,3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식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녀석이 2,0이라고 하는 점 지나고 있으니까 g2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 이용해 볼게요. 4b 더하기 3이 0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g 마이너스 4로 가보면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하면 16이죠. 16에 요거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b값 곱하고 3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에서 3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두 개에 더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39.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항도 해설해 볼게요. 21번 우리 객관식 마지막이라 아마 되게 쫀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무언가 BC, BE, BD가 같다라고 해서 원예점을 이용해 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문제상이 굉장히 복잡할까 봐 선생님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보조선들만 좀 빠르게 구해주고 닮음을 활용하게 되면 금방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 B가 90도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위에 D라고 하는 점 그리고 E라고 하는 점이 찍혀져 있어서 요 길이들이 모두 같게 BC, BE, BD가 같게끔 나타나져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EAD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ECB, CD라고 하는 요 부분의 넓이 이 둘의 넓이가 하나가 4고 하나가 16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 삼각형의 넓이나 어떤 관계의 식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두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좀 좋아요. 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잘 보니까 지금 요 삼각형 테두리를 좀 따볼게요. 요 삼각형이랑 그리고 요 삼각형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4대 16이니까 1대 4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 B를 밑변의 B로 우리 옮겨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면 이게 바로 4에 해당되는 길이다라는 걸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 가지 보조선들을 좀 그릴 건데 바로 닮음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 90도라는 각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쌤은 이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수선의 발들을 좀 내려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닮음의 B가 우리 4대 5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 대응되는 길이 B를 요 녀석을 4A라고 쓰고 그리고 요 녀석을 5A라고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거 표시할 수 있냐면 요 5A랑 나머지 요 길이를 아까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도 우리 5A라고 바로 표시할 수 있고요. 요 길이마저도 우리 5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바람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3대 4대 5라서 이 길이는 우리 3a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나머지 변의 길이는 2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쌤이 아까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했고 그 닮은 비가 4대 5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4대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비율 대 얘의 비율이 4대 1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3a니까 이게 4배 된 12a가 돼야 되겠죠. 거기서 2a를 뺐으니까 요 변의 길이는 우리 10a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표시들을 모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쌤은 좀 더 해볼 거예요. 어디까지 좀 더 가볼 거냐면 여기 2에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까지도 한번 보조선을 그려서 또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변의 길이는 얘와 동일한 3a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는 이 길이가 4a였기 때문에 요 직사각형이잖아요. 5a에서 4a를 뺀 요 변의 길이는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10a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C2B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둘레거든요. 그러니까 5A에 5A 그리고 루트 10A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둘레 구할 수 있어요. 즉 10A에 루트 10A 더하면 되니까 이거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결국에는 A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 넓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넓이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제일 나타내기가 좀 좋은 넓이가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한번 주목해 볼게요. 아까 여기까지가 16이라고 했고 거기에 4를 더하면 요런 삼각형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은 넓이가 16에 4를 더한 거니까 20이라는 넓이를 갖는 삼각형인데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얘를 밑변이라고 설정하고 얘를 높이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 나왔겠네요. 우리 삼각형 CAB 보이나요? CAB라고 CAD네요, D. 요렇게 만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10A 그리고 높이를 5a로 잡았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과 4를 더해서 20이라는 넓이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워서 우리 25a 제곱이 20인 거니까 a를 구하고 싶으면 넘겨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둘레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둘레는 10 더하기 루트 10에 얘 곱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2 루트 5 곱할게요. 일단 이 앞부분 계산을 하면 4 루트 5라고 계산 나오고요. 이 뒷부분 계산하면 사실 얘는 루트 5분의 2랑도 똑같으니까 루트 5 약분하면 2 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 루트 5에 2 루트 2를 더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이랑 분산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중3 아마 2학기 때 이걸 배워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 6개의 자료에 대한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쭉 나열했을 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숫자부터 한번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이 제일 작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6, 7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할 수 있겠고요. 이 사이 어딘가에 혹은 뭐 바깥쪽에 A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위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중앙값이 2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만으로 뭔가 중앙값이 만들어졌다면 A가 이 바깥에 있었다면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의 평균이니까 2분의 7? 택도 없이 너무 크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잡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돼버리니까 중앙값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마 A라고 하는 위치는 이렇게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이런 범위 사이로 A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였다고 하는 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그리고 1 이렇게가 지금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숫자가 되잖아요. 그 둘을 더해서 반띵한 게 과연 2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 더하기 1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것을 반띵하게 되면 이 중앙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과 A를 더해서 평균을 낸 값이 중앙값이 돼야 되고요. A가 3이 된다는 건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A는 바로 3이다 라는 거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열이 되냐면 마3, 마2, 1
3, 6, 7 이렇게 6개의 숫자로 나열이 되는 그런 별량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의 이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분산은 이런 별량들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평균을 먼저 구해주고 편차값들을 찾아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m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m은 이거 싹 다 더한 다음에 우리 6등분하면 되잖아요.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싹 다 더해보니까 16, 17에서 5 뺐으니까 12 이렇게 나와서 2라고 하는 값이 평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평균과 각각의 별량들의 편차들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 제곱. 마이너스 3과 2는 5 떨어져 있으니까 25라고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랑 2, 4 떨어져 있으니까 16. 1은 1 떨어져 있고 3도 1 떨어져 있고 6은 4 떨어져 있으니까 16, 그리고 7은 5 떨어져 있으니까 2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편차들을 우리 모두 더해준 다음에 얘를 평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을 하면 84 이렇게 84에다가 6을 나누는 거니까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산은 14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항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는 지금 정육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정n각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각의 크기들을 모두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니까 90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20도니까 이렇게 120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정오각형은 우리 한 외곽의 크기가 360도에서 5를 나눈 72도잖아요.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 10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n각형들이기 때문에 모두 이 변의 길이들이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쌤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둘의 길이가 지금 같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요 내각의 크기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죠. 360도에서 우리 90도하고도 120도, 총 210도를 빼게 되면 요거 150도예요. 그래서 150도라는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이 또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양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0에서 150 뺀 30을 반띵한 15도라는 각으로 한 내각의 크기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내각의 크기가 360도에서 이 둘을 더한 228도를 빼야 되거든요. 끝자리 2고 100에 32도, 그래서 132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180도에서 132도를 뺀 우리 48도라는 것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24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고 안 보이는데 요각이거든요. 우리 요각을 구하고 싶은데 요각은 지금 나머지 두 각을 우리 구해놨습니다. 하나는 15도, 하나는 24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39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41도가 바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x는 141이 되겠네요. 네, 28번 문제 해설해 볼게요. 지금 문제상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정비례나 반비례 그래프들의 어떤 교점들 혹은 축의 평행한 점들을 찍어 놓고 사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식을 작성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좌표 설정만 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A라고 하는 점부터 한번 좌표 설정 시작해 볼게요. X좌표 뭔지 몰라서 선생님은 T라고 한번 놓을 거고요. 요 녀석이 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요 T분의 A라고 Y좌표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B는 A와 X좌표가 같기 때문에 T,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T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T분의 2A라고 그 Y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의 좌표 좀 설정해 볼 건데, C라는 건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A라고 한 점 X좌표에 반띵이 되게끔 C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T의 절반 간격으로 2분의 T라고 하는 좌표로 C X좌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정비례한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X값이 반띵이 되면 Y값도 반띵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요거 우리 2T분의 A라고 좌표 설정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의 좌표도 그대로 가주면 이제 C와 X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T의 좌표라고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두 좌표, X, Y 좌표 곱해서 마이너스 2A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마이너스 4A 나누기 T라고 해주어야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좌표 설정 열심히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ACDB, ACDB를 연결해서 만든 요 사각형의 넓이식 한번 구해볼 건데요.
지금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자, 윗변, 아랫변의 높이 곱해가지고 반띵해서 넓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윗변 같은 경우는 두 점의 y좌표의 차기 때문에 t 얘 빼기 얘로 해야겠죠. t분의 3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의 차이기 때문에 좀 통분 좀 해볼까요? 요거 2t분의 8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차는 이제 2t분의 9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저 통분해볼게요. 요거 2t분의 6a라고 써주면 둘이 통분이 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계산한 다음에 높이 곱해볼게요. 높이는 t에서 2분의 t를 빼주면 x좌표의 차가 바로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t라고 쓸 수 있겠고요. 거기에 2분의 1배만 해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 4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볼게요. 요거 2t분의 15a이고요. 그거를 4분의 t로 곱했을 때 45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t 지우고 여기 15랑 45 약분하고 그러면 a라고 한 녀석은 3에 8만 곱하면 되니까 24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값은 24가 되겠습니다. 29번 문항 한번 해설해 볼게요.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략적인 그래프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래로 블록인 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니까 선생님 한번 대칭축 라인 좀 잡아주면 우리 2a분의 3a 즉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대칭축이 되는 그런 2차 함수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가 바뀌더라도 대칭축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fx의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 a라고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 a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y축과 만난 점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다는 건 얘보다 왼쪽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y축과 만난 점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y절편이 사실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점마저 그릴 때 이 원점이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냥 한번 원점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OAB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을 연결해 보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 좀 구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는 우리 얘를 밑변으로 설정하고 얘가 높이라고 설정이 된다면 넓이 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 바로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가 바로 축으로부터 꼭지점이 떨어진 x좌표의 그 거리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해서 그것이 바로 넓이 2분의 3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2가 돼야 되겠네요. 이 밑변이 이제 몽고하니 이 y절편과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y절편 값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 바로 y절편이라고 하면 x자리 0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값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밑변의 길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길이가 이제 2가 되도록 하는 것 계산하면 되겠어요. 일단 이 절대값 안쪽의 마이너스는 다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양변의 2를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절대값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절대값 바깥에 숫자만 있으면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이 1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면요. 일단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 1이면 1 지워지면서 이 약분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0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최고차의 개수라 0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시켜서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고 양변의 2를 나누었을 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a 값을 구했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f1 값 좀 구해서 그들의 합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나 우리 f1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계산해 보면요. 요 fx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f1 값은 요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마이너스 2 해서 2라는 값 하나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계산되는 F1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값은 4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랑 4 두 개의 값 더해주게 되면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에 걸맞게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샘플이 차근차근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평행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니까 아마 닮음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삼각형 ABF라고 하는 것의 내심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내심이라고 하는 건 세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직 이등분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요 IJ랑 KJ의 길이가 같다는 거, 요 IJ랑 KJ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차근차근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기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기 ABF를 선생님 좀 관찰해 보려고 ABF 테두리를 좀 먼저 따볼게요. 이렇게 ABF가 있는데 쌤이 평행선의 성질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얘와 같이 어떤 삼각형을 좀 관찰해 볼 거냐면 여기 작은 삼각형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평행선인데 요 각의 크기는 이제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통된 각이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그 길이비가 6대 16 다시 말하면 3대 8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비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얘도 3대 8 다시 말하면 이게 3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대 5라는 길이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요게 3배, 요게 3배에서 이 길이는 정확히 9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놓고 보니 이 아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렇다는 건 요 커다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ABF라고 하는 삼각형의 내심과 관련된 걸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선을 그릴 때 이 F라고 하는 한 꼭지점과 I를 연결하게 되면 요 선이 정의에 의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쭉 연장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각 F의 이등분선이 될 건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수직 이등분선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길이들을 뭐 8, 8 또는 3, 3과 같이 나누어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주황색의 길이마저도 똑같이 그 대응되는 길이 B가 3대 8이어야 되니까 얘가 3칸, 뭐 얘가 5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칸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 3칸, 요게 5칸짜리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내각의 이등분 성질 좀 더 활용해 보기 위해서 쌤이 요 I라고 하는 내심을 다른 꼭지점인 B와도 한번 쭉 연결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I가 요 각 B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등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 성질 좀 활용해 보면 요게 8, 요게 24잖아요. 그러니까 8대 24. 다시 말하면 1대 3이라고 하는 그 비율을 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이렇게 비례 배분해서 나눠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총 8칸이었어요. 걔를 1대 3, 즉 2대 6 이렇게 나눠 가지려면 얘가 바로 2칸에 해당되는 길이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6칸인데 얘가 3칸이었으니까 요거 남은 I는 3칸이라고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표시를 해놓고 나니 우리가 또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여기도 3칸, 여기도 3칸 둘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보도선을 그려볼 거냐면 이 J에서 시작해서 F 쪽으로 좀 선을 연결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요 선 길이 IJ라고 하는 것과 여기 FJ라고 하는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삼각형에서 요 선이 다시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DF라고 하는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금 J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요 길이마저도 같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라 위아래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KJ가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J라고 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지금 4개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J를 중심으로 우리 K, I, F, D 이 4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 원의 중심으로 이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4개의 점이 한 원이 있다라고 좀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쌤이 구하고 싶은 요 각의 크기 좀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F 그리고 K, D를 요 각을 구하고 싶습니다.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고 싶은데 요걸 좀 구하기 쉬운 각으로 좀 옮겨보도록 할 거예요. 원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요 FD라고 하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요 원주각을 우리 중심각 쪽으로 옮겨 생각해보면 요 각의 정확히 2배한 각도가 바로 이 각이 되겠죠. 근데 요 각 역시나 요거 수직이등분선의 성질 생각해보면 이 위랑 아래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니까 요 각을 반띵반띵해서 나눠 가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쌤이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갈 건데 요 각의 크기랑 또 같은 각을 선생님이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 거냐면요. 자, 요 삼각형 한번 보실까요? 요 삼각형은 지금 요 각과 90도와 내가 구하고 싶은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런 직각삼각형이에요. 선생님이 요거를 공유하는 각으로 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별이랑 90도라는 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삼각형의 나머지 각마저도 이제 요렇게 구하고 싶은 요 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을 조금 길이를 알기 쉬운 그런 삼각형 위에 각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쌤이 이제 여기는 D, 쌤이 이 점을 H라고 나타내 볼까요? DHF라고 하는 그 삼각형만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되면 여기 DHF에 대한 요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길이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길이는 여러분들 이거 9랑 3이라는 거 아니까 81에서 9 빼가지고 루트 씌움, 다시 말하면 루트 72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 길이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길이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가 전체가 16이잖아요. 거기에서 3 빼면 되니까 요 길이는 13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탄젠트, 이제 요 각에 대한 뭐 세타라고 할까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다면 밑변의 길이 분의 요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72는 36에 2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 위아래 루트 2로 유리화를 해주면 이제 12분의 13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P, Q에 대응이 되니까요. P 더하기 Q 값은 25가 되겠습니다.